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주한 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입니다. 장관,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정확히. 청일전쟁이 예.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뭐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동아시아 세력 재편이 세력 균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드 배치 관련돼서 현안에 대한 토론이 공론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고요. 우리가 사드라는 나무만 보는 사이 미사일 방어, 소위 MD 체계라는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점을 먼저 제시하고 싶습니다. 즉 사드는 MD 구성 요소이지 독립된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국이라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상당히 일관적입니다. 즉 사드는 매우 위험한 무기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위험한 무기 체계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소위 미국, 중국, 러시아 간에 존재하고 있는 전략적 균형이 깨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동북아의 또 다른 차원의 군비 경쟁이 악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 대양주 국가 등 영내 국가들과 더욱 돈독히 신뢰를 쌓을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지구촌 문제에도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일제가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격화시키려고 했다면 일제가 무단 통치를 할 때
우리 백성들과 신문들은 명성 황후라고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일제가 이거 없애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무단통치니까. 그렇죠. 야, 이제 신문 명성 황후라고 쓰면 정간, 폐간 이렇게 돼야 되는가. 민비라고 써야 돼. 거기다가 일본의 일왕이 있는데 그럼요. 걔네들 입장에서 황제 아니야. 그러면은 대한제국의 황제는 왕으로 떨어졌고 호칭이 바뀌었을 그렇습니다. 텐데. 자, 봅시다. 네. 조선이 대한제국이 된 날짜는 1897년 10월 12일이고요. 명성 황후 시효 발표는 1897년 11월 6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920년, 30년대 당시에 각종 일간지 전부 다 명성 황후라고 쓰고 있어요. 이거 시호니까 쓰고 있다니까. 일제가 이거를 일부러 자기들이 계략으로 민비라고 격화시키려고 했으면 이때부터 신문에 전부 민비라고 나와야지. 근데 이때는 네. 명성황후 명성황후라고. 썼다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뭐라 그랬냐? 백성들도 전부 민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혹자는 명성황후라고 하기도 했어.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다니까? 지금보다 낫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야 민비라고 부르면 안 돼. 이거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이건 프로파간다 작용한 거지. 자, 일제가 여기에 전혀 간섭이 없었다니까. 뭐라 불러도 상관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시호로 불러야 맞다면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명성황후를 올렸고 그 선대도 모두 황제로 불렀으니까 세종대왕도 세종황제라고 해야겠죠? 그렇지. 역으로 가면 사도세자는 뭐야? 나중에 장조라고 추천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장조라고 불러야지. 누가 장조라 그래? 다 사도세자라 그러잖아. 난 장조는 처음 들어봤다. 솔직히. 해경궁 홍씨는 헌경황후라고 안 하고 다 해경궁 홍씨라고 해경궁 하잖아요. 홍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문제 없는데 왜 민비만 민비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야? 말이 됩니까? 문정황후 윤씨도 윤비라고 불렸습니다. 인현황후도 민왕후로 불렸습니다. 장희빈은 희빈장씨라 그러죠? 네. 장희빈은 나중에 왕으로 올랐잖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라갔었죠. 그런데도 그냥 희빈장씨라 그래. 장희빈이라 그래. 일제 침략하기 전인데도. 근데 뭔 일제가 우리를 까보려고 이런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오냐 말이죠. 자, 매천 황현이 쓴 매천야록 제1상 임오년 편을 봅시다. 매천은 민비를 중국 민씨 혹은 민우라고 불렀습니다. 일제의 침략에 울분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황현도 그러면 일제의 장기에 빠진 사람입니까? 이 말이 됩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해드리면요. 민비가 죽었을 때 조선 백성 중 그 누구도 슬퍼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본 낭인들 손에 죽지 않았으면 백성들 손에 맞아 죽었을 사람이 민비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정도의 감정적인 대응을 했다고 하면 그런 반응이 나왔다고 하면 정말로 악행이 심했다는 민비 얘기예요. 악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 자, 봅시다. 우리가 동학 농민혁명이 있었죠. 네. 이거는 서민들이 일으킨 동학 농민혁명이고요. 음. 또 뭐라 개화파, 또 엘리트들이 갑신정변. 그게 갑신정변입니다. 네. 또 뭐가 있죠? 또 군인들이 일으킨 이모군란. 군란이 네. 있어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민비 타도였어요. 그렇죠. 셋 다 민비를 죽여라. 그러니까 당시 민비가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 수 있는 건데 뭘 그 여자가 지금의 민족의 영웅이 됩니까? 참 답답한 얘기를 하고 계시네 진짜. 장관,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정확히 청일전쟁이 예,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뭐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동아시아 세력 재편이 세력 균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주한 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입니다.